광대가 신경 쓰이는데 뼈를 깎는 거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회복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꼭 칼을 대야만 광대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수술 없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시거든요. 오늘은 칼 안 대고 광대 줄이는 방법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광대가 왜 커 보이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광대라고 부르는 부위는 사실 하나의 뼈가 아닙니다. 여러 뼈가 연결된 삼각 기둥 같은 구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광대는 코 옆, 눈 밑 앞볼 부분이에요. 여기가 적당히 볼륨이 있으면 오히려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동안으로 보이게 해주는 부위입니다. 반면에 옆광대는 얼굴 외곽에서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인데요. 사진 찍을 때 얼굴이 넓어 보이는 주범이 바로 여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옆광대가 커 보이는 원인이 뼈 자체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광대 위에 얹혀지는 지방과 근막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한번 손가락으로 집게처럼 광대 부분을 꼬집어 보세요. 살이 엄지손가락 두께만큼 잡히시나요? 그러면 그건 뼈가 아니라 지방입니다. 이런 분들은 뼈를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과 근막만 정리해줘도 광대가 확 줄어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광대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튀어나온 광대 부위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아까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지방이 잡히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지방분해 주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맞고 있는 슬림 주사가 그 주사인데요. 주사 용액이 들어가면 삼투압 원리로 지방세포가 팽창하면서 터지게 되고 파괴된 지방세포는 림프를 타고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광대 위에 있던 볼륨 자체가 줄어드니까 뼈를 건드리지 않아도 광대가 덜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초음파 리프팅을 같이 해주면 효과가 더 좋아요. 대표적으로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시술들이 있는데 광대 부위의 지방층과 근막층에 열 에너지를 전달하면 이 층이 쫙 조여지면서 타이트해집니다. 오징어 구웠을 때 쪼그라드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이 줄어들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리프팅도 있는데요. 아까 집게로 집었던 그 살을 중력 반대 방향으로 직접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효과가 즉각적이라서 바로 달라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받으시면 사실 시너지가 제일 좋은데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두 가지만 조합하셔도 충분히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45도 광대랑 옆광대가 비교적 도드라진 편이었는데요. 또 반대로 관자 부위랑 옆볼 페임은 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관자 필러나 옆볼 필러로 굴곡을 메워주는 것보다 광대 부위 중심으로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광대에 슈링크 300샷과 슬림 주사를 진행해서 옆라인에 불필요한 지방을 줄여주고 옆라인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느낌을 더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옆광대와 45도 광대가 도드라진 편이셨고 옆볼과 관자 부위에 페인도 함께 있어서 광대가 더욱더 부각되어 보이는 얼굴형이셨어요. 사실 필러로 페인 부위를 채워주면 전체적인 굴곡이 완화돼서 효과가 좋을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요. 이분은 근데 필러 시술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필러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굴 외곽에 바깥 라인을 최대한 눌러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슈링크 300샷과 슬림 주사를 병행해서 옆광대 부위에 불필요한 지방을 정리해주고 슈링크로 외곽 라인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눌러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광대를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를 채우는 겁니다. 채우면 오히려 얼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인식할 때는 외곽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관자놀이나 옆볼이 패여 있으면 상대적으로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산 옆에 골짜기가 있으면 산이 더 높아 보이는 것과 같아요. 이 페인 부분을 채워주면 오히려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이 줄어들고 얼굴 전체가 훨씬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인상이 됩니다. 채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러와 콜라겐 유도제인데요. 이 둘은 원리가 달라서 꼭 잘 선택해서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필러는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을 직접 주입해서 볼륨을 즉각적으로 채우는 방식이라면 콜라겐 유도제는 말 그대로 내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주베룩이 대표적인 콜라겐 유도제 제품이죠. 이런 거는 시술 부위에 바로 볼륨이 차오르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관자놀이가 광대보다 들어간 분들은 필러가 더 효과적인데요. 관자놀이는 피부층이 얇아서 콜라겐 유도제가 들어갈 공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반면 내가 옆볼페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러와 콜라겐 유도제 둘 다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거든요. 빠른 효과를 원하시면 필러가 낫고 필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콜라겐 유도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분은 관자 페임과 옆볼 페임이 함께 보이고 옆광대가 발달되어 있는 얼굴형이셨어요. 옆볼 페임은 다소 관찰되기는 하는데 심한 편은 아니었고 관자 페임은 비교적 확실한 상태였어요. 관자 부위에 필러로 볼륨을 보완해주면 광대에서 관자로 이어지는 굴곡이 한층 완만해지면서 광대가 덜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케이스였어요. 다만 자연스러운 변화를 원하셔서 페임 부위를 완전히 채우기보다는 기존의 얼굴 윤곽을 살리면서 약간의 굴곡을 남기는 방향으로 디자인해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광대가 커 보이는 원인은 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이나 근막 때문인 경우도 많고 주변이 패여서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굳이 뼈를 깎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얼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오늘 영상이 수술 고민하시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